오늘은 여자 아이돌분들이 선택한 화장품은 어떤 것들이고 왜 소장하고 계시는지, 왜 자꾸자꾸 손이 가는지에 대한 그런 아이템들을 저도 써보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점들을 쫙 한번 리뷰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제품은 쿠션이고요. 퓨입니다. 이 제품은 혼합자차고요. 아일릿의 원희님이 추천해준 그런 제품입니다. 실제로 소장하고 있는 템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봤더니 이게 올리브영에서 리뷰가 한 5,000개 정도 쌓여서 이미 참 유명한 제품이구나 라는 생각은 들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쿠션의 스타일은 너무 지나치게 커버력이 높지 않은 걸 좋아합니다. 왜냐면 커버력이 높게 되면은 좀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커버력이 아주 높은 걸 좋아하지 않는다는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서 제 리뷰를 봐주시는 게 좋을 텐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퓨라는 제품이 쉽게 발려지고 참 좋다. 그리고 제 기준에는 세미매트의 느낌이 났습니다. 광이 있기는 한데요. 제가 쓰기엔 조금 건조한데? 라는 느낌이 들었고, 사실 제가 이 제품을 테스트했을 때는 8월 말이었기 때문에 좀 더운 날씨이기도 했거든요. 이 제품의 진짜 좋은 장점은 그렇게 더운 여름날이었는데도 제가 바깥 활동을 좀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력이 괜찮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정 화장용으로 참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밀착력이 좋다 보니까 수정 화장했을 때 들뜨거나 이런 부분이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은은한 광채가 퍼지게 하는 그런 제품인데요. 저는 피부가 좀 밝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17호를 썼을 때 너무 밝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거든요. 그래서 퓨가 좀 전체적으로 색을 좀 밝게 뽑아내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자연스럽게 쓰고 싶다라고 하면 21호도 저는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퓨의 장점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지속력이 좋고 은은하게 광채가 도는 그런 쿠션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밀착력이 좋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제품은 글로우의 브리더블이라고 하는 비비크림입니다. 권은비님이 추천해주신 그런 비비크림이에요. 이 제품은 색깔이 3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저는 이렇게 2가지를 구매를 했고요. 그래서 이 2가지를 섞어서 쓰는 그런 개념인데요. 그 비비크림의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고 한 부분은 뭐냐면, 왜 우리가 평소에 쿠션 쓰시거나 파운데이션 쓰시다가 비비크림으로 탁 넘어가면 그 비비크림이 갖고 있는 고유의 약간의 탁함이 느껴지는 그런 색감이 있기는 합니다. 회색빛이 도는 획기가 돈다라고 얘기도 하죠. 저는 파운데이션과 쿠션에 익숙해져 있는 그런 사람이라서 비비크림을 쓴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부담스러운데 이런 느낌은 들었어요. 물놀이를 한다라거나 할 때는 파운데이션보다는 좀 더 밀착력이 좋기 때문에 유지는 오래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제품을 이루고 있는 것은 녹차수 기반이기 때문에 여드름 피부나 지성 피부인 경우에는 녹차수의 도움을 좀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오히려 이 2가지 중에서 하얀색이 좀 더 많이 손이 갔습니다. 이런 느낌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 선크림 같은 그런 느낌도 주기는 합니다. 근데 이 제품이 다음 단계의 밀착력을 좀 높여주면서도 하이라이터로서도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제품이라서 이 제품은 조색을 좀 잘하실 수 있는 분, 나의 피부와 거의 비슷한 색감을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할 때는 활용하셔도 되지만 은은한 획기가 도는 부분이 충분히 괜찮다라고 한다면 이 제품도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키스미 헤비 로테이션인데요. 이거 아일릿 원희님도 추천한 제품인데 저도 이미 여러 번 보여드린 브로우 마스카라입니다. 컬러가 2가지나 가지고 있긴 하거든요. 제가 조금 어둡게 염색했을 때는 6호를 썼고요. 그 다음에 제가 평소에 좀 밝게 염색을 했다, 머리에 좀 염색물이 빠졌다라고 할 때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컬러는 1번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메이크업을 했는데요. 이 제품의 장점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브로우 마스카라가 된다는 거, 그리고 색깔의 그런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워낙 넓다 보니까 더 이 제품이 손이 많이 가고, 저는 사실 다른 마스카라를 많이 사용해봤었는데 이 제품으로 결국에는 돌아오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브로우 마스카라가 바로 이 제품이기도 합니다. 다른 제품들은 너무 딱딱하게 굳어져 버리거나 어색하게 칠해지거나 내용물을 덜어낼 때 좀 어려움이 있는데 이 제품은 내용물을 덜어내거나 할 때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발랐을 때 자연스럽게 결대로 쫙 발려지는 부분 때문에 헤비 로테이션을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아일릿 원희님도 이 제품을 추천해 주셔서 오, 이거 너무 통하는데? 라는 생각이 같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롬앤 한올 샤프 브로우 메리 블론디라는 제품입니다. 원희님은 이거를 이제 눈썹의 틀을 잡고요, 헤비 로테이션으로 결을 따라서 그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사실 이 롬앤만 갖고 써도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헤비 로테이션 아이브로우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요. 롬앤이 더 흐리게 그려진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더 자연스럽게 연출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롬앤으로 갈아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헤비 로테이션도 사실 좋기는 좋은데요. 헤비 로테이션도 잘 좀 부러지는 느낌이 있긴 하거든요. 너무 얇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흐리게 잘 그려지기 때문에. 근데 롬앤은 그런 느낌을 사실 저는 받지를
못했고 오히려 자연스럽게 속을 채워준다라는 개념으로 나는 아이브로우를 쓰고 싶다라고 할 때는 롬앤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대신에 눈썹 숱이 많지 않고 눈썹 자체를 제대로 그려야 된다라고 할 때는 롬앤에서 컬러 선택을 좀 잘하셔서 그려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숱이 많기 때문에 그냥 빈 공간을 채워주거나 아니면 저는 이 밑에보다는 위를 채워주는 그런 방식으로 브로우를 쓰고 있어서 흐리면 흐릴수록 아이브로우를 더 좋아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진하게 그려지는 거를 원한다라고 하실 때는 롬앤 제품이 좀 안 맞는데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진짜 강력 추천하는 아이라이너인데요. 이건 아이들의 미연님이 추천해주신 제품인데 저 너무너무 동의하는 그런 아이라이너입니다. 바로 미샤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쿠팡에서도 판매하고 있어서 언제든 쉽게 구매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쓰는 그러한 젤 라이너입니다. 오늘도 지금 사용을 했는데요. 이 제품은 약간 불편하다라고 느껴지는 점은 브러쉬가 따로 들어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 쓸 때마다 계속 세척해야 된다라는 그런 좀 불편함은 있기는 합니다. 저는 붓을 세척할 때는 클렌징 오일을 한번 묻혀서 물을 묻혀서 이렇게 세척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아니면 이게 끝부분에 딱딱하게 남아서 다음번에 쓰실 때는 좀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브러쉬를 세척한다는 그 단점 빼고는 이 젤 라이너는 너무너무 편리하고 그릴 때 진짜 쉽게 그려지는 그런 제품이고 라이너를 그리고 나서 약간 부자연스러울 때 있잖아요. 너무 얇았을 때 그 부자연스러움이 있는데 이 제품은 마치 연필로 쓱쓱 그려놓은 것처럼 연출이 되니까 아이라이너를 그렸을 때 굉장히 예쁘게 그렸고 그리고 제대로 잘 그렸다는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품 진짜로 강력 추천드리고 지속력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은 어반디케이의 프라이머인데요. 이 제품은 권은비님이 추천해주신 제품인데 이 제품 사실 예전에 저도 한번 추천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사실 저는 피부 메이크업 할 때 파우더 처리를 마지막에 따로 안 하거든요. 어떤 쿠션을 바르고 어떤 파운데이션을 발라도 유분감이 좀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눌러주려면 프라이머가 좀 필요하긴 합니다. 왜냐면 기름기가 좀 있는 상태에서 어떤 라이너를 발라도 좀 쉽게 지워지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 메이크업은 저도 꼭 사용하는 편인데 이 어반디케이 제품이 참 잘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어떤 것들은 좀 잘못 쓰게 되면 약간 끈덕끈덕해서 약간 쌍꺼풀 있는 데가 좀 약간 본드 붙인 것처럼 그런 느낌이 나는 제품들도 있는데 이 제품은 그냥 부드럽게 크리미하게 싹 발려져서 손등에다 덜어서 바르시면 굉장히 좋아요. 이거 자체를 좀 바르시게 되면은 이미 메이크업이 된 상태에서 올려서 바르는 경우가 많아서 오염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프라이머 기능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권은비님이 왜 워터밤의 여왕이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 제품을 쓰시면서 그렇게 막 워터밤에서 물을 막 맞아도 아이 메이크업이나 이런 게 안 지워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저도 이슬 실장님께 메이크업을 받았을 때 이 제품을 꼭 써주신 걸 보면 전문가도 선택하는 그런 아이 프라이머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소내추럴 제품인데요. 이 제품도 워터밤의 여왕인 권은비님이 추천해 주셨는데 이거 워터밤에서 립 메이크업 하시기 전에도 바른다라고 해요. 저도 그래서 이거를 립 메이크업 하기 전에 발라봤는데 진짜 기존에 안 발랐던 것보다 지속력이 더 있습니다. 왜냐면 요거 손등에다 좀 발라서 이렇게 테스트 해보시잖아요. 그럼 끈끈함이 좀 있거든요. 확실히 약간 본드 역할을 해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제품을 바르고 나서 시간이 지나도 계속 본드처럼 그렇게 붙는 거냐 이런 건 아니고요. 마르는 그 과정에서 약간의 끈끈함은 있지만 마르고 나면 완전히 픽싱이 되면서 립 제품을 발랐거나 아이 메이크업을 발랐을 때 훨씬 더 도움이 되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대신에 이 제품은 완전히 물제형이어서 저같이 똥손은 잘못하면 막 눈에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저는 그냥 립에만 써봤거든요. 확실히 이렇게 평소에 쓰는 립 전에만 발라줘도 이 제품이 잘 안착되고 잘 붙어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게 하는 제품이라서 이 프라이머도 굉장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진짜 펄 장인이라고 하고 싶은 디올의 포에버 꾸띠르 루미나이저라는 제품을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이 제품도 권은비님이 추천을 해주셨는데 색깔이 진짜 너무너무 오묘하고 어떻게 이런 컬러를 뽑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예쁩니다. 출시한 지는 올해 3월에 출시해서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크림 타입이기는 한데 완전히 크림은 아니고 살짝만 구워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의 하이라이터입니다. 그래서 고급스러운 펄광을 좀 만들어내고 싶다라고 할 때에 이 제품 쓰시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은 가을에 쓰시기에 참 예쁜 아이 팔레트를 가져왔는데요. 디올 제품입니다. 이 제품도 권은비님이 소개해 주셨는데요. 이건 약간 좀 깊이감 있는 눈 표현을 할 때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눈은 사실 눈 자체가 이미 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통 하냐면 어떻게 하면 눈이 좀 더 이렇게 튀어나오게 할 수 있을까? 이거를 항상 고민을 합니다. 왜냐면 너무 푹 들어가면 약간 사람이 좀 퀭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펄
펄 같은 거를 좀 하얗게 눈두덩 위에다가 많이 올려요. 깊이감 있게 가을에 예쁘게 눈 연출을 하고 싶다라고 할 때 디올 요 아이 팔레트 쓰시면 너무 예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오늘 세 가지 색상을 섞어서 아이 메이크업을 해봤는데 역시나 이 디올은 이 펄을 뽑아내는 게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 자글자글한 그 조개 껍데기에서 나온 것 같은 그 예쁜 펄 있잖아요. 그거를 쫙 얹혀놓은 것처럼 해놔서 요 아이 팔레트는 가격대는 좀 있지만 한번 사놓으면 오래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다음은 서현님이 추천해주신 립 제품인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강력 추천하고 싶은 아워글래스 립입니다. 이 제품 사실 너무 유명하지요. 어떤 컬러를 골라서 써야 되느냐, 이 부분이 참 중요할 텐데, 사실 제가 아워글래스를 갖고 있는 게 몇 개냐면 벌써 7개 정도 되거든요. 아워글래스를 진짜 좋아해요. 근데 제가 아워글래스를 좋아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메이크업 할 때 피부가 어떻게 하면 좋아 보일 수 있을까? 이제 이거를 많이 고민하시는데, 매트한 립을 바르는 것보다 약간 글로우한 립을 발랐을 때 피부가 더 좋아 보입니다. 글래스광이 나는 것처럼 보여져서 저도 가능한 이렇게 영상 찍을 때는 이렇게 촉촉한 립을 바르고 영상을 찍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 아워글래스가 그렇게 촉촉한 유리알 광을 만들어내는 립을 너무너무 잘 만드셔서 저도 요거를 어쩌다 보니 색상별로 다 갖고 있습니다. 오직 단점은 너무너무 비쌉니다. 립치고 너무 비싸고, 사실 이 제품은 좀 빨리 닳는 편이어서 쓰실 때 양 조절을 잘 하시면서 쓰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했던 컬러는 미스트였고요. 근데 서현님이 추천해주신 컬러는 바로 크레이브라는 그런 컬러였습니다. 크레이브라는 컬러는 실제로 발라보면 내 입술 색상에서 살짝 분홍빛을 얹혀주는, 그러면서도 완전 분홍은 아니고 체리빛이긴 한데 그 체리도 물이 많이 빠진 그런 느낌의 컬러를 주기 때문에 보여지는데 참 예쁜 그런 제품입니다. 제가 오늘 쓴 컬러는 리빌이고요. 리빌은 분홍빛이 제대로 올라오는 컬러인데 너무 진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아무것도 섞지 않고 바른 컬러가 바로 리빌이거든요. 그래서 리빌과 크레이브를 제대로 한번 비교를 해드리면, 요 밑에 있는 게 리빌, 요게 크레이브. 크레이브 컬러가 훨씬 더 흐리죠. 누구나 쓰기에 참 좋은 그런 글로시한 밤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프로미스나인의 채영님이 소개해준 그런 립 제품인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거 써보고 가을의 느낌이 물씬 나는 그런 제품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얇게 바를 때와 힘줘서 바를 때의 그 색감의 차이가 있어서 농도 조절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흐리게 바를 때는 좀 은은하게 퍼지는데요. 좀 진하게 바르면 좀 세 보이는 그런 제품입니다. 제가 영상에서 바를 땐 전 좀 진하게 풀립으로 발라봤는데 굉장히 은은하고 가을 느낌이 좀 확 드러나는 그런 느낌을 줘서 좀 진중해 보이는 그런 느낌도 같이 줍니다. 촉촉한 립은 아니지만 하나쯤 매트한 립을 갖고 가을에 그냥 편안하게 쓱쓱 바르면서 연출하고 싶다라고 할 때에 써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 개인적으로 이 컬러가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고, 힘을 좀 많이 빼서 바른다면 누구나 다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컬러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블러쉬 팔레트인데요. 저 이거 진짜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것도 채영님이 소개해주신 제품인데요. 이거 제가 그냥 붓에다가 대충 툴툴 털어서 저 같은 똥손도 푹푹푹 그냥 얹은 건데 컬러감이 너무 예쁘게 올라오죠. 굉장히 쉽게 잘 쓸 수 있는 제품이 전 진짜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꼭 전문가만 써야지만 예쁘게 나오는 컬러는 저에겐 너무 어려워서 항상 저도 색조를 바라볼 때는 쉽게 잘 쓸 수 있는 거, 아무나 썼을 때도 예쁘게 발색이 되고 올라올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찾게 되는데 이 제품이 딱 그랬습니다. 그냥 브러쉬 도구 집에 아무거나 있는 걸로 툭툭 그냥 올리면 너무나도 예쁘게 올라오는 그러한 제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봤을 때는 평범한 컬러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지금 영상에서도 바르고 있는데요. 지속력도 괜찮고 되게 예쁜 핫핑크로 올라와서 훨씬 더 생기를 주는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오늘은 뭘 발라도 사실 다 예쁠 것 같은 아이돌 분들이 그래도 이것은 한번 써보세요 라고 추천해 주셨던 그런 제품들을 한번 골라서 저도 쏙쏙 써봤는데요. 그 중에서도 다 소개해드린 게 아니라 제가 좀 써보고 이거는 좀 보여드려도 괜찮겠다 싶은 것들만 보여드린 것이어서 한 번쯤 경험해보시고 화장품에 대한 경험의 영역을 더 크게 넓히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